안녕하세요, 미스터 무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파타야에서 방콕으로 이동하는 날의 영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파타야 북부터미널에서 그 방콕 에카마이 터미널로 이동을 한 다음에 그 카오산로드까지 이동을 했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시간적으로 그 좀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어떤 시츄에이션이 좀 있었는데 뒤쪽에 영상을 같이 담아볼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렛츠고! 워킹 스트리트에서 택시를 타고 파타야 북부터미널로 도착했습니다. 파타야 북부터미널은 제가 방콕에서 파타야로 넘어올 때도 이곳에 도착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왔을 때 미리 티켓팅하는 곳들을 봐뒀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좀 간단하게 봐뒀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티켓은 이렇게 구매를 미리 했죠. 티켓의 금액은 119바트, 금액은 올 때랑 비슷하긴 합니다. 좀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좌석은 지정제였고요. 여기 옆에 보이시는 부스에서 티켓을 끊으시면 돼요. 보면은 파타야에서 방콕으로 갈 때 터미널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 중에 한 곳을 선택해서 티켓을 끊으신다고 보시면 되고, 시간대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셔가지고 물어보시고 티켓팅을 하시면 됩니다. 티켓팅을 하신 후에는 여기에 있는 그 야외 대합실 같은 게 있어요. 여기서 버스를 기다리면 되고요. 내가 타야 될 버스가 오게 되면은 불러줘요. 그래가지고 같이 따라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파타야 북부 버스터미널에서 방콕으로 넘어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시간을 좀 알아보고 올 걸 그랬어요. 다음 코스가 이제 카오산 쪽에 호텔을 잡았기 때문에 카오산 쪽으로 가려면은 그 방콕에 이제 버스터미널이 두 군데 유명한 데가 있거든요. 에카마이 쪽이랑 그 다음에 모치 쪽이 있는데 파타야에서는 두 군데 다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치 쪽으로 가는 걸 탑승하는 게 그 카오산에서는 훨씬 더 가깝습니다만, 이 공교롭게도 시간이 안 맞아요. 제가 지금 아침 10시인데 근데 그 에카마이로 가는 거, 좀 더 먼 곳으로 가는 거는 11시 버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모치 쪽으로 가는, 카오산 쪽에 가까운 모치 쪽으로 가는 거는 12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1시간 정도 더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버스 그 티켓 판매하시는 분도 그냥 에카마이로 가는 게 어떻겠냐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비나 아니면은 이제 교통비용이 더 들 것 같기는 하지만, 일단은 에카마이 쪽으로 탑승하려고 버스 티켓을 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지금 거의 1시간 가까이를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림도 여행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시간을 체크하시고 움직이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예상은 됩니다. 되게 허당 같은 짓을 많이 하네요 요즘. 방콕에서 파타야로 넘어올 때는 없었던 건데, 파타야에서 방콕으로 가려니까 캐리어를 실을 때 추가료를 받더라고요. 예상도 못했던 데서 지출이 돼가지고 좀 놀라긴 했는데, 캐리어의 무게에 따라서 추가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 예상을 하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버스는 우리가 저번에 타고 왔었던 그런 시외버스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타야 북부터미널에서 방콕 에카마이 버스터미널까지는 버스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2시간 동안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밖을 구경을 하면 참 좋아요. 특히나 이제 고속도로를 위를 달리는데 여기 주변 경치가 좀 되게 이쁘더라고요. 이런 경치가 나올 걸 생각 못 했었어요. 올 때도 봤었을 것 같은데 또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이런 경치를 보면서 달리는 느낌도 꽤 좋았었습니다. 2시간 정도를 달려서 그 방콕 에카마이 터미널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제가 BTS를 탈까 아니면은 그 택시를 탈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좀 편하게 가자 생각이 들어가지고 택시를 타고 이동하기로 했고요. 택시를 타고 금방 가더라고요. 카오산까지. 전 생각보다 멀 줄 알았는데 의외로 가깝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오산까지 도착을 해서 바로 호텔로 투숙을 했습니다. 호텔은 지금 보시는 이 호텔인데 그 타니 플레이스라고 하는 3성급 저렴이 호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드디어 세 번째 목적지인 카오산로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2박만 할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가볍게 제가 묵을 그냥 작은 호텔을 찾았는데, 와, 한국에 있는 모텔보다 더 작아. 냉장고는 있어요. 있는데 당황스럽네요. 물론 이제 싸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뭐랄까 캡슐 호텔 같아요. 낡은.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곳이고요. 여기서 어차피 2박만 할 거고 다시 이제 방콕 시내로 2박 후에 넘어갈 거니까,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
카오산 로드 쪽에서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될 게 빨래 맡기는 거예요. 지금 한 일주일 좀 넘게 빨래가 모여 있어 가지고 빨래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놓고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 일주일간 밀린 빨래를 위해서 제가 주변에 있는 코인 그 빨래방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구글 맵에는 그 지금 장사를 하고 있다, 오픈했다라고 써 있는 곳들이 대부분 가보니까 이런 식으로 장사를 안 하고 있어서 조금 당황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래도 돌아 찾다 보니까 코인 그 세탁방은 아니고 일반 세탁소가 있어가지고 이곳에서 세탁을 맡길 수 있었어요. 지금 보시는 이곳은 제가 아송역에서 머물면서 이용했던 세탁소예요. 방식은 카오산 쪽에 있는 세탁소랑 똑같은 방식인데 이런 식으로 바구니에 무게를 재가지고 그 킬로그램을 대서 몇 킬로냐에 따라서 금액을 받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런 방식으로 세탁소에 옷을 맡겨서 했는데 참 감회가 새롭긴 하더라고요. 옷을 이제 빨래를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딱 포장을 해가지고 옷을 갖다 주는데 주머니에 100바트가 들어있었나봐요. 이렇게 돈까지 딱 넣어가지고 주더라고요. 깔끔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파타야에서부터 방콕까지의 이동, 그리고 숙소를 잡는 것, 그리고 빨래할 수 있는 곳 찾는 것까지 영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제가 갔었던 시기가 아무래도 바이러스 시국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고, 특히나 파타야에서는 제가 갔을 때 하필 또 오미크론이 막 성행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버스를 탑승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보통 이제 파타야에서 방콕으로 들어가는 버스가 여러 군데 정류장이 있는데 반해서 제가 갔을 때만 하더라도 보통 이제 흔히 얘기하는 북부 정류장이라고 하는 거기가 아니고서는 사실상 버스로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타이밍이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북부 정류장을 이용을 했는데 어떻게 이용을 했는지를 한번 영상으로 담아봤었고요. 그리고 카오산 로드에 도착을 했을 때도 제가 며칠간 밀려있던 빨래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 구글 맵에서 검색되는 여러 가지 코인 그 빨래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좀 찾아봤는데 대부분 문이 닫았어요. 물론 전부 다 문이 닫은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된 곳들도 꽤 있긴 했었는데 대부분 가게들이 문을 닫은 상태였기 때문에 구글 맵에 오픈함이라고 써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무조건 믿으시면 안 돼요. 지금 같은 뭐 바이러스 시국 같은 경우에는 문을 닫거나 아니면 장사를 안 하는 곳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가서 했지만 몇 군데 이제 미리미리 한 군데가 아니고 빨래할 수 있는 곳을 여러 군데 찾아놨다가 한 번씩 들려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빨래 양이 많다 보니까 거의 3kg를 들고 왔다리 갔다리 더운 날씨에 하려다 보니까 매우 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영상 말미에 제가 방콕에서 빨래를 했던 것들도 한번 담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스쿰빗에 묵을 때 한번 어떻게 빨래를 했는지도 영상에 담아봤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뭐 여담이지만 빨래는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이제 그 빨래를 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개어주는 거 있잖아요. 다림질 해주고 개어주는 것까지 하면은 추가료가 발생을 하는 부분은 있어요. 물론 저는 여름 옷이었기 때문에 티셔츠 이런 건 뭐 대충만 개어 입어도 문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서비스까지 이용하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금액이 물가 대비로 막 저렴하다는 느낌은 아니었고 우리 대학생 때 있잖아요. 대학생 때 우리 대학교 앞에 있는 빨래방 같은 경우에는 바구니로 막 하잖아요. 여기 똑같이 바구니로 무게를 재가지고 내 옷의 무게에 따라서 금액을 받는 시스템이에요. 3kg 정도 하니까 보통 10,000원이 좀 넘어가는 금액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참고를 해두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었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세제를 좀 독특하게 저희 우리나라에서 쓰는 세제랑 다 비슷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세제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만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와 섬유유연제를 때려 부었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냄새가 세게 나니까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세탁을 총 이제 태국에서 2번을 했는데 2번 다 그랬던 거 보면은 가게마다 특징은 아닌 것 같고 문화적인 특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같이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즐겁고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